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연속 6조 원대의 영업이익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의 영향인데요. 중요한 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불 났는데 불지른 일본은 어떤가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 산업이 완제품에서 소재와 부품 산업 쪽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때 일본은 이들 나라의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쪽으로 산업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결국 일본의 산업에도 치명타가 될 겁니다. 우리 기업은 물론 중국 화웨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안 끝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일본 경제의 숨은 공로자인 소재 부품 기업들이 흔들린다면 일본도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2019년 7월 3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휴가철이죠. 이맘때 SNS 보면요, 나 빼고 다 여행 간 것 같고 나 빼고 다 해외 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 국내로 여행 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일본 무역 제재 이후에 이 최고 인기 여행지였던 일본으로 여행 가는 사람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행자가 많아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짚어보기 전에 네. 여행 기자는 어디로 여름 휴가 갑니까? 따라가려고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네. 일본 니가타 쪽에 그 외 보이콧 재팬 운동에 논란이 된 국내 그룹이 있어요. L그룹이라고. 네. 여기 리조트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로 가려고 사실은 계획을 잡아놨다가 급박하게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바꿔가지고 평창 쪽으로 틀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려다가 정말 네. 국내로 바꾸신 거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평창 쪽에 있는 데로 가고, 네. 제가 원래 항상 여름 앞두고 소개를 하는 곳이 있는데, 호캉스. 요즘 네. 호텔 맞아요. 바캉스라 그래서 호캉스 유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조금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구석에 있는 우리 강원도 지역, 네. 평창 쪽에 좀 싼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심 근처에 있는 호캉스는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바깥쪽으로 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호캉스는 어차피 호텔에서 바캉스 하는 건데 네. 정말 굳이 도심에 있는데 갈 필요 없겠네요. 조금 저렴하게 도심 밖에 있는. 그렇죠. 그런 쪽을. 바깥쪽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는데 네. 여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는데 그쪽에도 시설 내에 있는 호텔 내에 있는 그 물가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 되면은 팥빙수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 가격들이 일반 시중에서 먹는 것 대비 한 30-40% 정도 높으니까 와. 이런 것들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고 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죠. 여행 가는데 각오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좀 그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정말 우리 기자님처럼 일본 가려던 분들이 지금 국내 여행을 많이 떠나려고 하는데 각오를 그렇죠.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다. 해도 너무하다. 지금 SNS에는 닭백숙이 20만 원인 메뉴까지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사실입니까? 그렇죠. 요게 일부 통계가 정확하게 나온 그 내용인데 네. 사실 닭백숙이 20만 원이다. 요게 이게 1인분의 가격은 아니고요. 최소 4인분 이상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런 닭백숙 가격이 20만 원까지 찍은 곳들이 일부 유명한 계곡 근처예요. 계곡 근처. 자리값이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 자리값이라는 말씀을 우리 앵커분이 주셨는데 네. 요게 이제 계곡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유명 계곡 근처에 가면 자리라 그래가지고 평상 같은 거 여기 안 씁니다 일단.
그래서 평상 비용이 여기가 뭐 이렇게 식사하는 동안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값이 15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그래도 사실은 살인적이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2, 3인분 정도 이렇게 좀 등급이 낮은 것들은 백숙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와. 그리고 1인분은 없습니다. 1인분은 이제 우리 이렇게 보통 이 삼계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씩 드시잖아요. 도심에서는. 근데 1인분은 전혀 없고 네. 무조건 2, 3인분부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2명 정도 가면은 3, 4인분 드시라고 이렇게 눈치도 주십니다. 옆에서. 맞아요. 그래서 꼭 20만 원짜리를 드시게끔 하는데 요런 것들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사실 이게 원래 뭐 유통 가격은 닭값이 얼마 안 하거든요. 키로당 보통 950만 원에서 1,000원 선 정도. 굉장히 최근에 닭값들이 유통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인데 네. 이렇게 계곡 쪽이나 해변가 근처로 가면 이제 좀 바가지 뻥튀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음식값뿐만이 아니라 숙박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SNS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이제 성투성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뭐 동해안 쪽에는 왜 펜션도 아니고 모텔인데 숙박비가 20만 원 선이다. 네. 차라리 동남아 쪽에 가면은 요 가격으로 4성급 호텔에 잘 수가 맞아요. 있다. 예. 뭐 기타 등등 이런 성토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정말로 좀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자님. 네네. 이 각오가요. 네. 매해 여름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름철에 한철 장사 하시니까 네. 어느 정도 올리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특별히 지금 일본 무역 제재 이후에 일본 여행을 사람들이 안 가면서 국내 여행의 발걸음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조금 더 특별한 사태입니까? 이게 사실은 매년 있어 왔는데 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게 이제 좀 가중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 확실히 더 가중됐습니까? 그렇죠. 그 일본 쪽으로 원래 갔던 여행족들이 유턴하는 비중 요걸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올해 지금 오늘까지 그 여름 휴가철에 7월 성수기 한 달간의 그 통계를 좀 봤거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통계를 오늘자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일본 여행 인원 수가 13% 정도. 그러니까 이게 전달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6월 대비해서 지금 7월에 13% 정도 감소를 했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상징적이냐면 원래는 작년 동기 대비를 보통 해야 되는데 네. 전달 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 대비 7월달은 극성수기로 접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요때 이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고요. 네. 줄었다는 거는 정말로 이 일본에 가지 말자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국내 쪽으로 유턴하는 비중은 요게 오픈 마켓 있잖아요. 네. A로 시작한 오픈 마켓. 여기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호텔 매출이 작년에 7월 동기 대비해가지고 올해 7월에 131%가 성장했다. 이런 와. 발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정도는 이렇게 제주 쪽으로 피턴을 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는 건 확실한 팩트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물가가 이것 때문에 작년 대비 네. 여행지 물가가 더 올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확실히 제주 쪽에 올랐습니까? 물가가 뛰었다고 보는 게 요것도 사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단체 여행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올해가 전월 동기 대비해가지고 작년 이제 7월 기준이에요. 이게 18% 정도 이렇게 뛰었다. 성수기 여행 물가 요거를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주도 쪽은 특히나 좀 심한데 네. 제주에 작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왜 국수 있잖아요. 고기국수 제주 가면 특산물로 많이 드시는데 네. 요게 사실은 8,000원대 후반, 9,000원, 10,000원 요 정도 선이었는데 올해 여기가 제가 갔던 곳이 10,000원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에도 한 20% 정도가 넘었고요. 최근에 우리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가시죠. 제주도 갔다 왔다. 갈치조림 말씀하셨거든요. 꼭 네. 드셔보시라. 특산품이다 이랬는데 요 갈치조림 가격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게 2인 기준으로 보통 한
6만 원 선 정도까지. 제가 요 재작년에 먹었을 때가 제주 가서 우리 기자들이 팸투어로 보통 많이 가니까 제주를 네. 재작년에 4만 원대 정도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2년 사이에 한 2만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체감하기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국내 여행의 중요성은 뭐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국내 관광 활성화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내수 경제 살릴 수 있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 바가지 요금 단속을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속력이 없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해수욕장에 비치 파라솔 있잖아요. 네. 요것도 자리값 받잖아요. 요거를 단속하겠다. 이래가지고, 올해 부산의 그 해운대 같은 경우는 파라솔 숫자를 대폭 줄였거든요. 네. 사적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단속에 나서고는 있는데, 요게 사실은 요 단속법도 굉장히 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마땅한 바가지 단속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파라솔 문제만 해도 그렇거든요. 이게 그 원래는 우리 그 파라솔은 공공재잖아요. 네. 자리세를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요게 또 애매한 게 그 여기서 지자체에서 허가를 한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물품 대여 명목으로 자리세를 받으면 요 정한 구역에서 이게 또 합법이 됩니다. 되게 애매하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왔다 갔다. 그래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우리 그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철 장사잖아요. 지자체에 있는 또 우리 그 지역 분들은 그래서 사실 또 눈 감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단속이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사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예전보다는 바가지 요금 같은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네. 네 다들 본인들이 경찰이 돼가지고 다 신고하고 안 네. 가게 되고. 근데 오히려 SNS 상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라고 불리는 핫플 네. 뭐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또 더 비싸게 받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럼요. 여기가 사실은 나가는 순간 되게 핫해지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사실은 우리 그 세계적인 그룹 BTS가 방문했던 국내 핫플이라는 곳들이 10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TS가 방문한 핫플이요? 그쵸. 강릉 쪽으로 가면. 성지군요. 네네, 뭐 무슨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그리고 요 밑쪽으로 내려가면 담양의 뭐 중로군 근처. 네. 소세원 뭐 이래가지고 굉장한 핫플들이 많이 생기고 떴는데. 네. 여기 뜨고 난 뒤에 물가들이 이제 주변에서 뭐 마트도 잘 되고 편의점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슬슬 높여받는 거죠. 그래서 뭐 부작용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게요. 네. 한 번 간 장소가 좋으면 계속 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풍경만 좋다고 가겠어요. 갔을 네. 때 인심 또 물가 사람들의 마음 그 모든 게 다 좋아야 또 가게 되잖아요. 지속성이 그럼요, 있어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네. 신익수 기자님께서 좀 이번에 국내 여행으로 좀 갈 수 있는 곳 바가지 없고 네. 아름답고 정겹고 이런 데 몇 개 좀 추천해 주신다면요. 바가지 없고 네. 아름답고 네. 정겹고 네.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나마 좀 찾으면 나오는 데가 네. 이런 것이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거기 경쟁률 너무 그렇죠. 높아요, 기자님. 정말 잘 아시는데 네. 요게 사실은 성수기 구간에 전국에 한 200여 곳에 성수기 구간 펜션 요런 것들 바가지가 없으니까 미리 성수기 거는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나가 있어요. 예약은 완료가 돼 있는데 요거를 그냥 무시하시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삭줍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싸다 보니까 보통 다들 중복으로 예약을 많이 합니다. 해놓고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해놓고 여기 취소 수수료도 싸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예약 비용 자체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요게 국립자연휴양림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왼쪽 편에 보면 대표 전화가 있거든요. 네. 여기로 전화를 해가지고 제 휴가가 2주 뒤입니다. 3주 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취소된 분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줍기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갈만한 데가 정가로 항상 운영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차, 테마 기차라는 게 있고 테마 열차. 그래서 뭐 서해 쪽으로 가는 서해 금빛 열차나 뭐 이게 다 국가에서 운영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정동진 사이드로 바다 열차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항상 정가로
운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편하게 타시고 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가장 싼 투어 프로그램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게 있는데 지방 명소를 다 찍어주는 시티 투어 버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한 10,000원 정도에 지방의 핫플들을 다 돌아볼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 싸게 이용을 하시면 재밌게 돌아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일본 무역 제재 뭐 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 여행의 붐을 좀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여행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껏 우리가 네. 기준을 좀 세워드릴까요? 어느 정도만 되면 우리가 조금 이 정도 낼 수 있어 이럴까요? 10%? 지금 밖에서 우리 작가는 20%라 했는데 20% 너무 많아요. 10% 어때요, 기자님? 네, 10% 정도면 뭐 합리적이다. 10% 정도. 근데 사실은 또 국내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국내에서 소비를 하다 보면 본인도 쓰지만 그 지역도 살리거든요. 그럼요. 이런 거를 공정 여행이라고 우리가 페어 트립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니까 네. 지방도 살리고 자기도 기꺼이 좀 쓰고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닉스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생생 인터뷰 나눴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